교보생명 퇴직연금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하윤입니다. 여러분의 재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도와줘 연금 박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주제 바로 연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 연금 박사님은 잠시 후에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경제활동을 그만두고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그동안 꼬박꼬박 넣어둔 연금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많은 예비 은퇴자에게 연금은 주요 노후 자금. 그런데 여기에도 세금이 있다는 사실. 돈이 오가는 곳에 반드시 세금이 따라오니까요. 그렇다면 연금 소득에서 내야 할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마침 저에게 비슷한 고민으로 도움을 청하는 사연이 왔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함께 볼까요? 주변에서 연금을 받는 분들을 보면 은퇴 후에 소득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세금까지 내려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연금에서 떼는 세금도 아낄 수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네, 연금 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줄 구원자이시죠? 우리를 도와주실 분 바로 모셔볼까요? 연금 박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먼저 이분의 사연, 연금에서 떼는 세금도 아낄 수 있다면 아끼고 싶다라는 건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가장 기본적인 노후생활비 보장이라는 취지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세금을 떼어간다니 조금 의아하네요. 국민연금은 다른 소득이 없다고 하면 세금이 없거나 조금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의 사연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그럼 박사님, 국민연금의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까요? 국민연금 납입분이 소득공제되는 거 모르셨죠? 네. 이게 2002년 이후부터 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세금을 공제해주면은 반드시 나중에 걷습니다. 네. 세금 한 번은 꼭 걷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민연금은 소득공제되는 대신 나중에 종합과세가 되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그걸 알아두시면 좋고요. 국민연금 외에 다른 종합과세 소득이 없다고 하면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금이 거의 없거나 그런데 다른 소득이 있을 때가 문제인데요. 국민연금 액수가 연간 2천만 원을 넘으면요, 건강보험료도 또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다 따져보셔야 돼요. 네. 과세, 그다음에 거기다 건강보험료, 이런 함수가 굉장히 두 개가 엇갈리기도 하고 합쳐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특히 네. 연기연금을 받으시려고 결정하시기 전에 이게 억울한 사례가 많이 나왔었는데요.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이 2천만 원을 넘어서 건보를 안 낼 수 있었던 분이 내게 되는 이런 또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런 함수들을 잘 따져보시길 제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특히나 국민연금의 연기연금을 신청할 때는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잘 알아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체적인 연금 소득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연금은 공제가 또 많아요. 네. 웬만하면 젊었을 때 노후를 스스로 준비했으니까 상을 주는 거죠.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는요, 또 본인 공제도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연간 수령액 7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습니다. 770만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국민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그럼 퇴직연금은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퇴직급여라고 하는 것은 평생 모아뒀던 것을 한꺼번에 목돈으로 받잖아요. 네. 그걸 갖다가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과세를 하면은 세금 절반 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퇴직소득세라고 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따로 계산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복잡해서 연분연산이라고 하는데 네. 평생 쌓은 기간으로 이렇게 나눠서 세금을 줄여주는 이런 방식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취지 말씀드렸잖아요. 평생 자기가 열심히 모아서 노후를 도모하는 거기 때문에 상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세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퇴직급여를 받으실 때 조금이라도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요, 목돈으로 한꺼번에 받는 것이 아니라 네. 연금 형식으로 10년간 그 이상의 기간으로 나눠서 받는 게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30에서 40%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와, 30에서 40%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니 이거는 딱 사연자분께서 원하시던 그 솔루션인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까요? 10년까지는 세금이 30%, 그 이후의 기간에는 40% 세금을 할인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또 하나의 절세 팁인데요. 연금을 10년 동안은 30%, 그 이후에는 40% 할인율이 더 높아지잖아요. 제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1년에 10,000원씩. 그래서 10년을 채우는 겁니다. 네, 그러면 30% 할인이 되고 그 이후에는 더 많은 금액을 받는데 할인율이 더 커지잖아요. 40%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어떤 그 테크닉이 됩니다. 근데 연금 수령 금액을 자유롭게 조정 가능한 게 원래는 불가인가요? 요즘은 금융회사마다 그런 서비스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보생명 같은 경우에는 그 여러 가지 보장형 연금이라든지 투자형 연금 이걸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액수도 이렇게 좀 조절해주는 조정이 가능하고. 예, 그런 서비스가 잘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어떤지도 바로 확인해 볼게요. 개인연금도 세금이 있습니다. 개인연금 중에는 세액공제를 받고 나중에 세금을 내는 세제 적격 연금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금 혜택은 없지만 나중에 받을 때 비과세되는 이런 세제 비적격 연금도 있어요. 개인연금은 국민이 스스로 자기의 노후 준비를 하는 거거든요. 네. 목돈으로 받는 것보다 가급적 이 연금으로 받는 거에 왜 세제 혜택을 더 주느냐. 무슨 국가가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네. 노후 자금을 빨리 소진하고 나중에 국가에 이렇게 손 벌리는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꾸만 연금 형식으로 받도록 그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근과 같은 이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세제 적격과 비적격 이런 걸 어떤 것이 자기한테 맞는지 어떤 것이 자기한테 유리한지 이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가입할 때 신중하게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이 있다고 하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자세하게는 모르실 것 같거든요. 상품으로 비교를 해보면 어떨까요? 먼저 세제 비적격 연금 네. 더 설명해 볼까요? 세제 비적격 연금은 상품명으로는 연금보험, 변행연금 이런 식입니다. 납입할 때 세액공제 같은 그 세금 혜택은 없어요. 그 대신 나중에 이제 연금을 수령할 때가 오잖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그때 세금을 전혀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와. 비과세 혜택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투자형 연금인지 또는 금리형 연금인지 이런 거에 따라 나눌 수도 있어요. 세제 적격 연금에 속하는 것들은 연금저축계좌, 그다음에 연금저축보험, IRP 이런 것들입니다. 납입 시 세액공제를 받죠. 세액공제 혜택은 13.2%에서 16.5%까지 달합니다. 이게 액수로 따지면요. 네. 연간 118만 원에서 148만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오. 액수가 이게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계좌를 잘 이용합니다. 연금 받을 때 하지만 세금을 냅니다. 3.3에서 5.5%까지 이거 연금 소득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70세 이전에 받느냐 70세 초과해서 받느냐 또는 80세를 초과해서 받느냐에 따라서 3.3에서 5.5%까지 세율이 달라지는데 연세가 드시면 들수록 세금이 점점 낮아집니다. 네. 3.3%까지 낮아지는데 종신연금으로 받을 때는 그 받으시는 연령에 관계없이 4.4%, 네, 그리고 80세 이후에는 3.3%. 더 낮아지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종신연금한테는 그런 추가적인 혜택을 더 주고 있고요. 종신연금은 그 교보생명과 같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할 수 있는 특수한 형태입니다. 그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단, 이런 개인연금은요, 나중에 받을 때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요, 이 세금이 좀 높아지는 문제점이 있어요. 1년에 1,500만 원 이상 초과해서 수령하지 않도록 이걸 좀 머리를 좀 잘 쓰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이기 때문에 연금 소득세를 낼 것이냐. 근데 연금 소득세가 이렇게 되면 이제 16.5%까지 굉장히 뛰거든요. 1,500만 원을 넘게 되면 또는 퇴직 이후에 다른 소득이 많은 분들은 종합소득세가 많을 수가 있어요. 많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가급적 이 받는 기간을 늘리기만 해도 연간 1,500만 원 초과하지 않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좀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보생명 그 신탁연금에서는요, 수령액이 1,500만 원을 넘어간다 이런 사태가 왔을 때 미리 이렇게 고지를 하는 이런 또 장치도 있어가지고요, 세금 절감하는데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연금 절세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교보생명 퇴직연금 연금 설계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보생명 IRP에는 크게 두 가지 연금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장형 연금이 있고 그 투자형 연금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장형과 투자형 두 가지가 그래서 있다. 선택할 수도 있고 이걸 두 개를 조합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보장형부터 알아볼까요? 보장형 연금은 전통적인 방식의 그 연금 보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안정성을 중시하는 그런 가입자들이 보통 선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보장형 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보사에서만 가능한
종신 지급 방식. 네.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을 받는. 제가 잠깐 죽을 때까지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죽을 때까지 받는 이 종신 지급 방식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이런 건 이제 확정형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네. 어떤 분들은, 그래, 나는 20년만 받으면 좋겠어. 이러면 20년간이나 나눠 받는 거고, 아니면 30년간에 나눠 받을 수도 있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이 투자형 연금이라고 하는 거는요, 신탁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있어요. 받으면서도 나머지 적립금에 대해서 내가 운영하면서 수익률을 높여보겠다. 저도 좀 그런 부류에 속하는데요. 투자자 분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네. 일하는 기간은 20, 30년밖에 안 되고 노후 생존 기간은 사실은 30, 40년이 되기 때문에 수익률을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투자형 연금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제 생각에는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 이 투자형 연금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비로 받아 쓰는 일부 금액 말고 나머지 쌓여있는 금액을 그냥 둘 것이 아니라 네. 투자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운용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렇게 운영하면서 금리 이상의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안정성을 중시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제 고장형 연금을 선택하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럴 수도 있어요. 안정성이 너무 지나치게 많은 것도 난 좋지 않고, 그렇다고 전체를 다 투자형으로 옮기면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냥 노후 자금이거든요. 좀 섞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를 택이라는 것이 아니고, 두 마리 토끼 다 잡고 싶다. 이런 분들은요, 보장성과 그 다음에 투자형 연금, 이 두 가지를 섞어서, 나눠서 운용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럴 경우에는 투자를 하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안정형 연금에 든 자금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신연금이든 확정연금이든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네. 이게 굉장히 또 그 교보생명 퇴직연금의 장점이라고 보입니다. 네, 안정성도 수익성도 모두 놓치기 싫으신 분들이라면 이 두 가지 연금 형태를 적절히 선택해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장형 연금으로 안정성을 확보하고요. 투자형 연금으로 꾸준한 투자를 지속해서 수익성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도와줘 연금 박사, 오늘도 박사님과 함께 속 시원하게 고민에 대해서 해결을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연금 생활자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젊은 시절에는 싫지만 네. 나이 들면 연금이 제일 효자잖아요. 연금이라는 것은 사실 다다익선입니다. 네. 여러 종류의 연금을 가입했다가 나중에 이걸 잘 관리하고요. 받을 때는 또 이걸 잘 조합하면은 굉장히 그 노후가 풍족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받으실 때도 세금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네. 절세할 수 있는 방법 잘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생활자가 됐을 때는 연금이 효도를 하는 효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절세 방법까지 알려드렸으니까 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금 박사님과 함께 연금에 대한 정보들 쏙쏙 담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연금 고민 해결! 퇴직연금 상품 가입 전 상품 설명서, 약관을 확인하세요. 교보생명은 해당 상품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가입자는 가입에 앞서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영상은 투자 정보 등 대외 제공에 관한 당사의 전자통신 수단 관련 내부 통제 기준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본 영상은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